안녕하세요. 사연을 남기는 게 처음이라 참 떨리네요. 그래도 제가 겪은 무섭고 황당한 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글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러스트를 그리는 30대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사연은 어쩌면 주위에서 쉽게 겪기 힘들면서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시골에 외할머니가 혼자서 지내셨는데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엄마와 아빠가 할머니를 모시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도시는 불편하시다고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양로원이나 요양원으로 모시기에는 그때 당시에 부모님께서 좀 그러셨나 봐요. 아빠는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며 엄마의 고향으로 귀농을 하시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실제로 농사도 짓고 할머니 댁에 사셨는데 할머니는 엄마 아빠가 내려가신 지 3년도 안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작은 건물을 사셔서 카페를 오픈하셨어요. 아빠는 평생을 복잡한 도시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곳에 살다 보니 정도 많이 들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게 참 좋으시고 저보고 혼자 지내도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대학 생활에 푹 빠져 있어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었기에 아빠에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밤늦게 들어와도 구박할 사람이 없어서 더 좋아했던 기억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디자인 회사에 입사해서 일러스트 작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그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 사랑도 하며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때까지는 평탄하고 순탄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큰일 한 번 없고 큰 사고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사귀면서 환승 이별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잠깐 만난 것도 아니고 저는 그와 3년을 사귄 연인 사이였습니다. 친구가 우연히 본 전 남자친구의 인스타를 보여주며 너희 언제 헤어진 거야?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는 당당하게 인스타에 떡하니 새로운 여자친구와의 애정 행각을 올렸더군요. 친구 덕분에 전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다른 여자를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환승 이별이었던 거죠. 정말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껏 그를 사랑한 3년의 시간들이 다 허무하고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깊은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그를 보면 손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바보처럼 참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라도 한번 쥐어뜯어 놓아도 됐을 텐데 말이죠. 당시에 제가 그를 많이 사랑하고 믿고 있었나 봐요. 회사에서 도저히 그 사람을 보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 하는 상황이니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서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엄마 밥도 먹고 싶고 엄마 품에 안겨 어리광도 부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려가서 엄마 곁에 있으니 우울증이 나아가더라고요. 제 아픔이 점점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작은 카페를 하고 계셨는데 커피와 함께 달달한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파는 디저트 카페를 하고 계셨어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꽤 바빴기 때문에 저는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다 바빠지면 부모님을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함께 일을 하니 부모님을 도와드린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참 잘 내려왔다 싶었어요. 그곳에는 엄마 친구분이 자주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항상 온몸을 명품으로 둘러 입고 오시곤 하셨어요. 머리를 틀어 올리시고 선글라스를 쓰고 오시면서
저를 보고 딸 참 예쁘게 생겼다, 머리도 좋다 하시면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엄마의 친구분은 잘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 사모님일 것 같은데 가끔 커피를 벌컥거리며 마신다든지 호탕하게 웃는 모습은 옷 차림새와는 잘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시곤 했어요. 뭐 원래 성격이 털털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끔 던지는 농담도 교양보단 오히려 상스럽다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가끔은 저에게 성적 농담을 거침없이 던지시기도 했죠. 저는 그런 농담을 들을 때마다 억지로 웃어 넘겼는데 엄마가 몇 번이나 아주머니께 주의를 주어도 자꾸 그런 농담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어느 날은 뜬금없이 저에게 자신의 조카를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무척 든다면서요. 남주기 아까운 조카라서 둘이 이어주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너 지금 남자친구 없지? 우리 조카 만나볼래? 우리 서진이가 얼굴도 잘생겼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여자애들이 따라다닌 줄 아니? 거기다 똑똑해서 공부도 참 잘했어. 너 서울의 KD 알지? 거기 출신이야. 대학 졸업하고 여기 내려와서 회사 차렸는데 그게 또 얼마나 잘 되던지. 외제차 끌고 다니잖아. 남주기 아까운 애인데 내가 너하고 너희 엄마 보고 소개해주려고 하는 거야. 거절하지 말고 한번 만나나 봐. 그렇게 잘난 조카인데 왜 저를 소개해준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난 엄친하면 이미 여자가 있을 것 같았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당분간 혼자 지내고 여유 생기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저는 아주머니께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에게 계속 조카를 만나보라고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젊은 애가 그렇게 순정을 지키고 그러니? 남들은 헤어지고 하루 만에 다른 사람 만나서 주둥이 붙이고 모텔 들어가고 난리가 나더라. 그렇게 지고지순해서 어디다 쓴다니? 남주기 아까워서 그래. 한번 만나봐.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그렇게 거절하는 거 아니다. 저는 난감해졌어요. 그래도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마음의 여유가 정말 없었거든요. 사실 새로운 인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쏘아보시더라고요. 젊은 애가 꽉 막혀서 말도 안 통한다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마음이 안 열리는 것을. 사실 아주머니 조카라는 말에 거부감이 더 들긴 했어요. 그렇게 거절을 하고 카페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고상하게 생긴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흰머리를 곱게 빗어넘기고 샛노란 가디건을 입으신 모습이 나이가 들어도 참 곱다 싶은 할머니셨어요. 가게로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500원 복권을 내밀고서 커피 한 잔을 달라고 하시며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손에 들린 500원 복권을 보니 오래되었는지 낡고 여기저기 벗겨져 있는 것이 손때가 참 많이 탔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그걸 내밀었습니다. 낡은 500원 복권을 본 엄마는 익숙하신 듯 아메리카노 한 잔과 크루아상 한 개를 할머니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제가 왜 돈을 안 받고 그냥 드리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돈은 나중에 손주가 한꺼번에 줘. 오시면 꼭 저렇게 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예전에 커피하고 빵을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셨나 봐. 할머니 남편분께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방에 가서 500원 복권을 내밀며 커피를 사주셨대. 가끔 치매기가 도시면 저렇게 복권을 들고 오셔. 저는 커피를 드시는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는 분명 커피를 드시면서 남편분을 떠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앞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홀짝이던 엄마의 친구분이 입을 실룩이시더군요. 어이구, 다 늙어서 정말 청승이지. 그러니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하는 거야.
남의 영업집에 뭐 하는 건지 가족들은 치매 환자를 왜 돌아다니게 만드는지 몰라. 저러다가 사고라도 나봐. 괜한 사람들만 피해보잖아. 예, 저렇게 고운 치매도 걸리기 어렵다더라. 예전에 우리 마을에 정씨 할머니 생각 안 나? 그 할머니 맨날 우리한테 지팡이 들고 쫓아왔잖아. 그렇게 고약한 치매 아닌 거로 가족은 감사해야 하는 거야. 너는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무튼 그 노인네도 참 고약했어. 둘이 도망가면 나만 쫓아오는 거 있지? 아무튼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 예, 정원아. 아무튼 우리 조카 한번 들리라고 할 테니까 이야기나 한번 나눠봐. 그렇게 좋은 남자 흔치 않아서 그래. 나 간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 내밀며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 아주머니는 쌩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께서 커피를 다 드시자 다가가며 다시 복권을 손에 꽉 쥐어드렸습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셨어요? 이거 돌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이거 들고 오셔야 커피 드실 수 있어요. 아셨죠? 이거 주머니에 챙겨드릴게요. 다음에 또 오세요. 맛있게 커피 내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새아기는 참 예뻐. 이렇게 마시는 빵하고 커피 주고 참 예뻐. 우리 손주 오면 꼭 소개해줄게. 우리 손자 참 착해. 새아기랑 잘 어울릴 거야. 내가 잘 알아. 아이 참, 어머니, 저 남편 있어요. 저기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손주는 더 좋은 아가씨랑 엮어주세요. 아셨죠? 다음에 꼭 다시 들리세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카페를 나가셨어요. 엄마는 자신만 보면 새아가라고 부르며 손주를 소개해준다고 좋아하셨어요. 할머니랑 이야기하면 젊어지는 느낌이 드신다고요.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질투는커녕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엄마 친구인 아주머니 말대로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 포마드를 바른 남자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반듯하게 생기고 호감형으로 생기긴 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저에게 다가와서 싱긋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고모 소개로 얼굴 보러 들렸어요. 괜찮은 아가씨가 있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안아볼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오길 잘했는데요. 정말 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잠시 이야기 나누어도 될까요? 그렇게 말하며 씩 웃는데 정말 처음에는 거부감이 밀려 들어왔어요. 어째서인지 그의 눈매는 전 남자친구의 눈매를 닮아 있는 겁니다. 웃을 때마다 밀려나는 그 눈매가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죄송해요. 전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이렇게 오셨으니 커피 한 잔 드릴 테니 마시고 가세요. 헛걸음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면 저랑 연애하는 게 어때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을 만나야 잊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랑 한번 만나보세요. 저는 그 사람이랑 다르게 정원 씨를 많이 아껴드릴 수 있어요.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연애는 관심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나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카페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딱 그때 마침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잠시의 실수였다고 말입니다. 3년의 세월을 그렇게 허무하게 자기 손으로 찢어놓더니 다시 시작하자는 그의 말에 기가 차올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갈기갈기 조각내놓고 그렇게 쉽게 말을 하는지. 제가 용서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이제야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다나요?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개소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너와 시작할 일 없다고 딱 잘라내버렸죠. 나중에 동료한테 들으니 전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는 금세 그를 질려하고 그대로 뻥 차버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쓰레기 청소부도 아니고 왜 다시 그 사람을 줍겠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머리와 다르게 흘러가더군요.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를 한 번만 봐줄까? 하는 간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그의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의 조카가 와서 저를 자꾸 떠보는 겁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에고,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요. 고민 있으면 저한테 털어놓아요. 서로 도우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전 남자친구를 닮은 눈매를 가지고 살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단칼에 잘라내었죠. 닮은 것도 꼴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 때문에 이렇게 안 오셔도 돼요. 에이, 왜 말이 그래요? 저는 커피 마시러 이곳에 오지도 못하나요? 커피도 맛있고 또 여기 디저트 직접 만들어서 맛있어서 오는 겁니다. 물론 정원 씨 보러 오는 것도 있지만 말이죠. 전 남자친구와 닮은 그를 계속 봐서일까요? 아니면 용서해달라고 계속 연락이 와서일까요? 정말 감정이 싱숭생숭해졌어요. 분명 내 감정인데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핸드폰을 들고 몇 번인가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눌렀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니 정말 저는 이러다가 그 쓰레기랑 다시 만날까봐 걱정돼 갔어요. 얼마나 힘들게 그를 내 머리와 가슴에서 쫓아냈는데 다시 파고 들어오는 기억을 지우기 위해 저는 그 아줌마 조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다시 용서한다고 해도 분명 그는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 거잖아요. 저와의 3년의 시간을 쉽게 버린 그였으니 저는 복수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도망치듯 조카를 선택한 거였죠. 지금 그 사건을 되돌아보면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인연이 시작부터가 잘못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보통 우리는 저희 카페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도와드리고 저도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참 위트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저는 그를 이용해 전 남자친구의 연락을 끊어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참 다행이었지만 그에게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를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카페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500원 복권 할머니와 함께 나타나서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노트북으로 무엇을 써내려갔어요. 덥수룩한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남자는 그냥 보면 숫기 없는 고시생처럼 보였어요. 엄마가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할머니의 손자라고 하셨어요. 가끔 와서 밀린 커피값도 내주고 저렇게 할머니와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엄마에게 소개해준다고 한 그 손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할머니와 오던 그 손자는 저와 새로운 남자친구를 힐끔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와 몇 번 눈을 마주치기를 반복하다가 유심히 남자친구를 지그시 쳐다보다가 무언가를 노트북에 써내려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글을 보면서 소설을 쓰는 사람인가 싶기도 했어요. 사람 행동을 관찰하며 묘사를 하나 싶었죠. 그렇게 하루는 남자친구가 돌아가자 그 할머니 손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뜸 저에게 그와 얼마나 만났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 아까 그 사람 만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직업이나 가족관계 그런 거 잘 알고 계세요? 저는 처음 말을 걸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할머니 손자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앞뒤 다 잘라내고 저에게 그렇게 말하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하물며 사람을 만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게 궁금하신 거죠? 제 남자친구의 엄마의 친한 친구의 조카예요. 이만하면
사람 배경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아닌가요? 보증하는 사람도 있고요. 할머니 손자는 자신의 턱을 살짝 문질러 대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손자에게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럴까요? 그 뒤 남자친구의 행동이 다 수상쩍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저의 마음에 거슬렸죠. 분명 약속 시간 안에 온다고 해놓고 30분이나 늦는다든지, 담배를 안 피운다는 말과 다르게 진한 담배 냄새가 옷에 벨 정도여서 옆에 있어도 냄새가 풍겼거든요. 담배 안 피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담배 냄새가 너무 나요. 주위의 사람들이 담배를 자주 피우는 건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벌써 저 30분이나 기다렸다고요. 금방 온다고 해서 이미 영화표도 예매해놨는데 환불했단 말이에요.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급하게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는 바람에 거래처 사람을 만나고 왔거든? 그 사람이 담배를 피워서 몸에 뱄나 봐. 꼴초야 꼴초. 나도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 담배 냄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니까. 갑자기 연락이 오다니 아주 급한 일이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30분 안에 잘 해결이 되었네요? 그래도 늦으면 연락이라도 좀 주지.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했잖아요. 별로 급한 일도 아닌데 사람을 붙들고 시간만 뺏겼어. 괜히 담배 냄새만 배게 미안해. 영화 보기에는 시간이 애매하고 밥이나 먹으러 갈까? 왠지 얼렁뚱땅 넘겨버리려는 느낌도 났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만나기로 해놓고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주머니가 오셔서 엄마랑 이야기하는데 왜 오늘은 데이트 안 하냐고 하시는 겁니다. 아까 회사에 있는 거 보고 왔다고요. 젊은 애들이 만나서 데이트도 부지런히 해야지 라고 하시는데 분명 저에게는 출장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보셨냐고 물으니 바로 방금 전에 만나고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출장을 근처로 갔나? 하고 그냥 웃어 넘겼는데 만난 지 2달도 안 되어서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원아, 혹시 돈 모아둔 거 있어? 내가 회사에 급전이 필요한데 딱 이번 달만큼만 치를 대금이 필요하거든? 원래는 거래처에서 대금을 줘야 내가 그 돈으로 다른 곳에 대금을 치르는데 갑자기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번 달만 넘겨주라고 사정을 하는 거야.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정 안 봐주기 그렇잖아. 우리가 생명인데.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봤더니 딱 1,000만 원이 부족하네. 그래서 그런데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에 돈 받으면 내가 갚을게. 저는 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우리가 아직 그 정도로 신뢰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돈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고모부님이 이 지역 유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께 부탁해보세요. 아끼는 조카 일이니까 분명히 도와주실 것 같은데요. 제 말에 그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저보다 확실하게 돈을 꿔줄 사람이 있는데 굳이 저까지 보탤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저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몇 번이나 이런 대화가 오가니까 괜히 그 할머니 손자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그의 말에 무슨 뜻은 아닌지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칼에 거절을 했죠. 거절은 거절이었지만 그 사람은 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저에게 말을 한 것은 아닌지 그가 다시 카페에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또 그가 할머니와 나타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가져다 주며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저번에 저에게 남자친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거 왜 물어보신 거예요? 뭐가 이상한 게 보이던가요? 그는 검은 뿔테 안경을 밀어올리며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따님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돈 꺼달라고 하던가요?
혹시 그 사람한테 돈을 주시거나 한 건 아니죠? 저는 그의 말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저에게 돈을 요구한 것을 알고 있는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꼭 우리 둘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아니요. 아니, 맞아요. 그 사람이 저에게 돈을 꿔주라고 한 건 맞는데 돈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했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둘이 아는 사이였나요? 아, 아는 사이는 아니고 제가 대학에서 범죄 심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연히 두 분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그 남자분 특징이 딱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군요. 두 분이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따님께 무엇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보통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 알아보려고 충고를 해드린 거죠. 저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사기꾼일 수가 있다니, 그 사람은 엄마의 친한 친구의 조카잖아요. 이 사람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마 친구분을 믿어야 하는 건지 처음에는 분간이 되질 않았어요. 이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조카와 고모가 짜고 저희에게 사기를 치는 거니까요. 아무 증거 없이 사람을 의심하기도 그렇고 저는 다시 그에게 물어보았어요. 사기꾼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직 그에 대해 잘 모릅니다. 아니, 사실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말만 믿어서 사기꾼이라는 걸 밝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그 사람의 뒤를 캐야겠죠. 처음에는 그냥 묵인하고 넘길 수도 있는 일인데 카페 사장님 따님이셔서 그냥 넘기기가 그렇더라고요. 카페 사장님께서 할머니를 잘 보살펴 드렸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면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혼자서 뒤를 캐는 게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모르겠는데 엄마의 친구분의 조카이다 보니까 잘못했다가 두 분의 우정이 저 때문에 금이 갈까봐 걱정되네요. 뒤를 캐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일단 그 사람이 회사나 집이 어딘지는 알고 계시나요? 뒤를 캐려면 역시 미행을 하면서 어디로 다니는지 행적 추적이 먼저일 것 같은데, 이런 사건 보면 보통 직장이나 집도 거짓이거나 생판 다른 곳일 경우가 많아서 조금 있다가 저를 만나기로 했어요. 이곳으로 올 거예요. 그럼 저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같이 미행하는 건 어떨까요?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곧 저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러 들어오더군요. 한번 그를 사기꾼으로 보기 시작하니 그의 행동들이 다 의심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정원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응? 이제 곧 한 달 다 되어가는데 이대로 두면 나 정말 부도 날 것 같아. 1,000만 원 가지고 부도라니 이거 너무한 것 같지 않아? 우리 사이에 1,000만 원도 융통을 못 해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나도 정말 그 정도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은행에 가서 대출이라도 알아보는 건 어때요? 당신 정도면 1,000만 원 금방 대출될 것 같은데. 일단 은행 가서 급한 불이라도 꺼봐요. 그는 저를 보며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더라고요. 그리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니, 네 일 아니라고 말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너희 부모님 카페 운영하시니까 나 도와주라고 말 한번 해보든지. 네가 돈 1,000만 원만 빌려주라고 말이라도 꺼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애원하는데도 안 도와줄 수가 있는 거야?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진짜 내가 힘들어서 그래.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응? 작은 돈이라도 괜찮아. 그럼 있는 대로 일단 도와주면 안 될까?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돈 달라고 말을 못 꺼내겠네요. 고모부께 말은 해본 거예요. 그렇게 급하면 일단 가서 말이라도 해보세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정도 돈도 못 해줘? 1,000만 원이 안 되면 몇백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한 푼도 못 준다고 그래? 정말 이 사람은 저를 돈줄로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 그에 대해 밝혀진 게 없으니 꾹꾹 참고 그 상황을 넘겨야 했습니다. 그는 화가 난다며 의자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할머니 손자와 눈이 마주치며 밖으로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사람 뒤를 뒤쫓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가 따라오는 것을 모르는지 바로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는 내용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오, 자기야, 일 끝났어. 어디 있다고? 아, 거기? 아, 알고 있어. 응응, 알았어. 금방 간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알았어, 내가 미안해. 금방 가. 지금 그 근처야. 전화 소리만 들으면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게 틀림없었죠.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 3블록 정도 떨어진 식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3블록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잖아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할머니 손자와 저는 식당 쇼윈도에 고개만 살짝 내밀고 밖에서 식당 안의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는 30대 여자와 3살가량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속에서 열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꾹꾹 눌렀죠. 그래, 아는 지인일 수도 있지. 설마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엄마 친구분이 소개를 해주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한참 만에 식당에서 나오는 3사람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여자아이는 그 사람의 다리를 꽉 부여잡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붕어빵처럼 닮은 게 그의 딸이 틀림없어 보였어요. 딸아이를 번쩍 안고 볼에 뽀뽀하고 껴안아주고 한 손으로 들쳐안고는 옆에 있는 여자의 어깨를 꽉 껴안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당장 뛰어나가서 그놈의 머리채를 잡아야 하나? 이미 딸과 아내가 있으면서 왜 나한테 이러나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 손자가 더 어이가 없는지 옆에서 육두문자를 뱉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듯이 너무 시원했어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2사람을 찍었죠. 나중에 혹시 증거로 삼을 수도 있다고요. 머리를 긁적이며 사실 자신은 범죄 심리가 전문이라서 이쪽은 잘 모르니 일단 찍어놓자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은근 귀엽더라고요. 저를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아주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든든하던지. 저 혼자였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계속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그 여자가 딸을 태우고 그 사람의 외제차를 운전하고 휑하니 사라졌습니다. 설마 저 차도 그 사람 것이 아니었는지 입이 떡하니 벌어졌는데 더 놀랄 일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가 근처 PC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일이 급하거나 친구들과 가끔 가는 곳이니까요. 문제는 그가 PC방에서 무엇을 하는가였어요. 몰래 안으로 따라 들어가 저희는 자리에 앉아 그가 무엇을 하는지 엿들었어요. 게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아이템 거래를 하는 것 같았어요. 거래를 하기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더 싼 가격으로 거래를 했는지 큰 소리로 욕을 하더라고요. 점점 그의 실체를 알고 나니 나오는 건 정말 한숨뿐이었어요. 할머니 손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PC방 사장님과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과 이야기해봤는데 저 사람은 이곳의 죽돌이래요. 종일 이곳에 와서 게임하고 그 아이템 팔아서 생활비 하는 것 같아요. 이곳에 자주 와서 몇 마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데 아내도 지금은 사실혼 관계면서 딸도 친딸이 맞는다고 하네요. 아내는 옷가게를 하고 차는 모두 아내 것을 빌려 쓰는 것 같아요. 아내한테는 자신이 직장에 다닌다고 하고 이곳에서 아이템 팔아서 집에 조금씩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결국 저 사람은 저와 아내 두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쓰레기를 피하려다가 이번에는 더 냄새나는 똥차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순간 제 입속에 있는 육두문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마침 그 사람이 아씨, 라면 왜 안 와? 하고 외치는 겁니다. 저는 알바가 들고 가는 라면을 빼앗았어요. 제가 라면을 들고 가는데 할머니 손자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라면에 찬물을 붓더라고요. 그도 제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그 라면을 들고 가 게임을 하고 있는 그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아, 차가워. 뭐야? 어떤 년이 지금 나한테 라면을 부었어? 야, 정신 나갔어? 또라이야? 뭐야? 정원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지금 라면 부었어? 뭐야? 미쳤어? 어디서 라면을 붓고 난리야? 그동안 나를 속인 거야? 사실혼 관계 아내도 있고 딸도 있으면서 왜 나를 만난 거야? 뭐 때문에? 나를 좋아해서 만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속인 거야? 당신 고모도 알고 있는 거지. 다 알면서 둘이 짜고 엄마랑 나랑 다 속인 거지? 그는 순간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 너 좋아한 적 한 번도 없어. 어디서 서울에서 돈 많은 애가 시골 왔다고 순진하다고 한번 꼬셔보자고 해서 만난 거야. 돈 좀 뜯어낼까 하고. 순진한 척 굴면서 뒤로는 사람 캐고 다녔냐? 예쁘다 예쁘다 할 때 가만히 엎드려서 이쁨이나 받고 돈이나 주면 그만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사람의 손이 높이 올라가자 저는 손을 내밀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손자가 그 사람 손을 꽉 잡더니 밀치더라고요. 아, 진짜 인간 말종이 여기 있었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으려고 해도 듣고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당신 지금 누구한테 손을 올리는 거야? 어디서 함부로 여자한테 손을 들어, 양아치 같은 게. 지금 때리면 폭행죄 고소, 혹시라도 정원 씨한테 금품으로 거래한 게 있으면 사기죄 고소. 어떤 거 원해? 내가 법을 좀 알고 있어서 둘 중 하나 선택권을 주려고 하는데 원하는 대로 해줄게. 말만 해. 그는 순간 뒷걸음치면서 이를 드러내더라고요. 이 자식 뭐라고 하는 거야? 나만 뒤로 호박씨 깐 것도 아니네. 아이씨, 난 저 여자 때린 적도 없고 돈도 안 받았어. 아무 금전적인 거래도 없다고.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게 와가지고. 아이씨. 사과해. 정원 씨한테 사과해. 너는 남자로서 그러고 살고 싶냐? 여자한테 빌붙어서? 빨리빨리 사과 안 해? 정원 씨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안 그러면 바로 나는 너한테 고소장 발부하라고 전화할 테니까. 할머니 손자가 핸드폰을 치켜들자 그 사람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원 씨 미안해. 나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 고모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당신이랑 당신 집에 돈 많으니까 한탕 해보자고. 순진한 사람들이라 쉽게 믿을 거라고. 아이씨, 생활도 어렵고 돈도 없는데 자꾸 부탁하니까 나도 하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용서해줘. 제발 아내한테 비밀로 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응?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그는 그 순간에도 아내에게 이 일이 들어갈까봐 걱정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나는 남자마다 이 모양인지. 저는 저의 다리를 붙잡는 그의 손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생 정말 이렇게 답이 없을 수도 있을까요? 남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연속으로 사람한테 대니까 진짜 죽고 싶은 맘만 들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할머니 손자와 함께 카페로 향했는데 엄마와 그 아주머니가 같이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라면 국물에 엉망이 된 저의 옷을 보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왜 그러냐고 묻는데 저는 울먹거리며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속였어요? 서진 씨 뭐예요? 애 딸린 유부남인데 저를 왜 소개해줬어요? 사업가라는 말도 거짓말이었죠? 일정한 직업도 없이 PC방에서 아이템 팔아서 생활비로 쓰는 사람이잖아요. 아주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너 무슨 말이냐? 서진이가 어쩌고 저째?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서진이가 그럴 리가. 무슨 애가 있다고 그러니? 너는 참 말을 이상하게 하는구나.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진이가 그럴 리가 없잖니. 생사람 잡지 마라. 제 앞에서 딱 잡아 떼시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지. 방금 서진 씨한테 다 듣고 왔어요. 그 사람이 와이프랑 딸이랑 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것도 보고 왔단 말이에요. 이래도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진짜 돈 뜯어내려고 저희한테 그 사람 소개해준 거 맞냐고요. 그 순간 엄마는 아주머니께 마시던 커피를 들이부어 버리셨어요. 아주머니는 놀라서 커피 얼룩이 진 블라우스를 보고 두 눈을 크게 뜨시더라고요. 이게 미쳤나?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여기에다 커피를 부은 거야? 야, 너 왜 그래? 네 딸이 미쳤다고 너까지 미친 거야? 엄마는 아줌마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면서 흔들었습니다. 그래, 미쳤다 왜? 미치면 안 되냐? 네가 어떻게 그런 놈을 내 딸한테 소개를 해줘? 아무리 변변한 놈이 없어서 애 딸린 유부남을 뭐? PC방에서 뭐를 해? 이런 망할년이 내 딸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놈을 소개를 해주냔 말이야. 아줌마의 손이 엄마의 머리로 올라가자 아빠는 뒤에서 아줌마를 붙들었습니다. 이것들이 부부가 쌍으로 난리네. 그래 맞다. 내가 애 딸린 우리 조카한테 너희 딸 꿰어라고 했다. 혼인신고도 안 돼 있어. 애만 있다 뿐이지 총각이야. 그리고 PC방에 있어도 돈만 잘 벌어다 주더라. 그런데 무슨 직업이 없어. 그렇게 반반하게 잘생긴 사람 소개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엄마는 아주머니의 말에 머리를 더욱 흔들어 제꼈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년이 어디다 누구를 가져다 붙이는 거야. 야, 왜 그랬어? 어? 왜 그랬는지 이유나 알자. 내가 너한테 언제 서운하게 한 적 있냐? 네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이니까 혹시라도 섭섭할까 봐 너만 보면 내가 얼마나 조심한 줄 알아? 됐어, 이년아. 너는 서울로 대학 가고 나는 이런 총구석에 남아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서울 가서 좋은 남자 만나 평생 살다가 고향으로 기어 내려와서 건물 사고 카페 차리고 나보고 방긋방긋 웃을 때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났는데 배알이 꼬이더라. 엄마는 그제야 손을 놓고 친구분을 바라보셨어요. 아주머니는 헝클어진 머리를 넘기며 울고 계시더라고요. 잘 산다면서, 남편이 지역 유지라면서.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면서 나보다 팔자 더 좋은 년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거짓말이야. 남편 유지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이거 가짜야. 너한테 밉보이기 싫어서 시장가로 샀어. 미친년.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해하지도 않는 년이 몇십 년 만에 내려와서 친구네 하면서 꼴값을 떠는데 딱 꼴보기가 싫더라. 거기다가 자식까지 있는 거 보니까 오장육부가 뒤틀리더라. 난 지금까지 자식 없다고 얼마나 멸시를 당했는데 왜 나만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냐고. 아주머니는 소리를 꽥 지르시더니 밖으로 뛰쳐나가셨어요. 밖에는 이미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지역사회다 보니 소문은 순식간에 싹 퍼졌습니다. 소문에 아주머니 조카는 사실혼 관계 아내에게 결국 빈손으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아주머니도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이 지역을 떠나셨대요. 엄마는 가끔 앉아서 길게 한숨을 내쉬곤 하셨어요. 엄마의 잘못도 아닌데 뭔가 가슴에 응어리가 생기셨나 봐요. 다음에 또 할머니 손자를 보자 저는 그때 못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마터면 우리 가족이 모두 그분께 당할 뻔했다고요. 그는 할머니를 보살펴 주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을 잘 관찰하면서 대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말하는지 보인다면서요.
그는 그 후로 주말이면 할머니와 카페에 찾아와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갔는데 저희는 그때마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지내다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보러 오는 그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자신과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두 남자에게 그렇게 당하고 또 연애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저를 차분하게 기다려주더라고요. 괜찮다고요. 지금은 그 할머니 손자는 제 남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평생 결혼도 연애도 포기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가끔은 그 사람의 내면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고 찬찬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감정으로 말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면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